인류 역사 속에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웅장하고 위대한 전쟁들을 목격해왔습니다. 이 전쟁들은 단순히 병력의 대결이 아닌 뛰어난 전략가와 용맹한 장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무대였습니다. 흔히 말하길 한 명의 뛰어난 장수는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전략과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쟁의 승패는 전장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싸움뿐만 아니라 장막 속에서 전략을 짜고 군을 이끄는 지략가들에 의해 결정되곤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런 천재 전략가와 군사 명장이 탄생한 본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직접 칼을 잡지 않아도 단지 장막 속에서 명확한 판단과 뛰어난 전략으로 전세를 뒤바꾸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중국 역사 속 최고의 전략가들, 즉 병법과 지략으로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한 10명의 위대한 군사 지휘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전략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후세에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 좌청진앙, 법문정, 1597, 1666, 청나라.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청나라 시기에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지혜로운 정치가 좌청진앙, 본명 법문정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깊은 사고를 가진 인물로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사랑하고 학문에 열정을 보였으며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전쟁과 정치에서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1615년 겨우 18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며 그 재능을 인정받았고 이후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에게 발탁되어 중요한 전략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좌청진앙은 단순히 책상 앞에서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가 아니라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병력을 지휘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전략 아래 수천 명의 병력이 투입된 전투에서도 혼란 없이 통솔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1629년 명나라를 공격하고 주요 요충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는 적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구사하여 연속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청태종은 그에게 원부고봉, 웬부거봉이라는 높은 직위를 하사했습니다. 좌청진앙은 단순히 군사적 업적뿐만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뛰어난 지략과 판단력으로 청나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전쟁과 정치 속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후세에 전해지도록 하며 역사 속에서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자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좌청진앙의 삶과 업적은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전략과 지혜, 결단력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로 남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9. 장량 186, 250.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후한 초기에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 장량입니다. 그는 한초 삼걸 중 한 명으로 한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장량은 탁월한 지략과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단순히 전술에 능한 것을 넘어 정치적 판단력까지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할 때에도 장막 속에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며 전략을 세우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고조 유방이 초나라 세력과 대립하며 천하를 두고 경쟁할 때 장량은 치밀한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적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지혜 덕분에 유방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결국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전략가이자 정치가로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장량은 후세에 모성 머우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에는 과감하게 은퇴하여 정치와 전쟁의 혼란에서 물러나며 겸손함과 지혜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장량의 삶과 업적은 단순한 전투 승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지략과 판단력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전략과 리더십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8. 야오광효 1335, 1418, 명성조.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명나라 성조 시기에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 야오광효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가나 군사 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시인이자 승려로서도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과 독서에 열정을 보였고
뛰어난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오광유는 명나라 초기의 혼란스러운 정치와 전쟁 상황 속에서 성조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장막 속에서 군사 전략을 세우고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전략과 판단력 덕분에 성조는 국경을 안정시키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적 능력은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를 넘어 천리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흐름까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쟁터에선 직접 병사들을 지휘하기보다 장막 속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여 실제 전투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군사 고문이 아니라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진정한 전략가라고 칭송했습니다. 또한 야오광유는 문학과 철학에도 깊이 조예가 있어 그의 글과 시는 후세에도 전해져 인간과 자연, 정치와 전쟁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도덕을 겸비한 인물로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조의 신뢰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청렴하고 현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오광유의 삶과 업적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나 정치적 공적에 머물지 않고 전략과 지혜, 그리고 인간적 덕성을 결합한 전형적인 천재 군사 전략가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이야기와 전략은 리더십과 전략 수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7. 왕맹 325, 375, 동진.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동진 시기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 왕맹입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정치와 군사 양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동진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병법에 관심을 보였고 사려 깊고 신중하며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왕맹은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군사 서적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재능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중하게 판단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과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나중에 군사와 정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북연을 보좌하며 북방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규모 세력이 난립하던 시기에 왕맹의 전략과 정치적 판단은 단순한 전투 승리를 넘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공적 덕분에 그는 항승장군 장산장군, 항상 승리하는 장군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왕맹의 전략적 능력은 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 속에서 적의 움직임과 주변 세력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투와 국가 운영을 동시에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전략과 리더십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왕맹은 뛰어난 지략과 정치적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로 역사 속에서 길이 기억되는 진정한 군사 전략가라 할 수 있습니다. 6. 이비, 중당.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당나라 시기에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 이비입니다.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탁월한 전략과 문학적 재능을 겸비한 인물로 당나라 초기의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며 그 재능을 바탕으로 후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비는 당나라의 중요한 회의인 군국대회에 참여하여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을 넘어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가 안보와 군사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덕분에 그의 의견 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비는 글쓰기와 문학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당조의 기록과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정치적 군사적 전략을 국민과 관료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이비는 당나라 초기 전쟁에서 전술과 전략을 조언하며 군의 배치와 작전을 효율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장막 속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설계하는 그의 능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병력을 지휘하는 장수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전쟁의 흐름을 읽는 진정한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이비의 삶과 업적은 정치적 지혜와 전략적 통찰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오늘날에도 전략, 리더십, 정책 수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당나라 초기의 혼란 속에서 이비는 전략과 문학, 정치적 판단력을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쌓은 인물로 기억됩니다. 5. 조보 922, 992, 북송.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북송 초기에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략가 조보입니다.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지략과 정치적 통찰을 가진 인물로 북송 왕조의 창건과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열정을 보였고 특히 경전과 역사, 정치 철학에 깊이 조예가 있어 훗날 국가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보는 15세 때부터 독학을 시작하며 스스로 지식을 쌓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조정에서 중요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정책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와 전쟁 상황에서 전략을 실현하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조보는 북송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광현과 함께 하우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는 전략을 설계하며 국가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전략과 정치적 판단 덕분에 북송 초기의 혼란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보는 또한 반부노너치 천하라는 독창적인 전략을 고안하여 경전의 지혜를 국가 운영과 정책 수립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한 군사 전략이나 정치적 기교를 넘어 철학과 지혜를 결합한 전략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전쟁과 정치를 조화롭게 이끌며 국가의 안정과 승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보의 삶과 업적은 단순한 정치적 공적이나 전략적 성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과 통찰,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는 깊은 시야는 오늘날에도 전략, 리더십, 정책 수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북송 초기의 혼란 속에서 조보는 지혜와 전략으로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킨 역사 속 진정한 천재 정치가이자 전략가로 길이 기억됩니다. 4. 제갈량 182, 234.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촉한의 승상, 정치가이자 발명가, 그리고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던 제갈량입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국가를 설계하고 전쟁을 지휘하며 촉한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전략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뛰어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부름을 받아 촉한의 건국과 정치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을 직접 계획했습니다. 특히 그의 지략과 전략적 사고는 촉한이 위오 양국과의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세력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전략가로서 제갈량은 장막 속에서 전투의 흐름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병력 배치와 공격 방어 전략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발명품과 군사기계를 고안하여 전투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갈량은 단순한 지략가를 넘어 창의적 발명과 전략을 결합한 전쟁의 천재로 평가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에서 제갈량은 10대 군사 전략가 중 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매우 뛰어난 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에는 그보다 더욱 강력한 전략과 영향력을 발휘한 군사 지휘관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유명세와 지략 면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전략적 성취와 역사적 영향력의 면에서 다른 군사 고수들에게 조금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갈량의 삶과 업적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전략과 정치적 통찰, 발명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전략과 리더십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며 중국 역사에서 충성과 지혜의 상징으로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362, 1311, 1375, 명나라.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명나라 초기에 뛰어난 정치가이자 학자, 그리고 전략가였던 류기입니다. 그는 단순한 문신이나 관료에 그치지 않고 정치, 군사, 문학, 학문 전반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인물로 명나라 건국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류기는 강절 지방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경전과 역사서, 철학서에 깊이 몰두하며 천문, 지리, 병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의 독서 능력은 남달라 한번 보는 것만으로 책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학문적 능력과 전략적 사고 덕분에 류기는 후일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건국 과정에서 류기는 주원장, 조원장을 보좌하며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직접 병력을 지휘하기보다는 장막 속에서 전략과 정책을 설계하며 승리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 운영과 군사 전략을 결합하여 전쟁과 내정 모두에서 안정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기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학문과 전략을 결합한 통합형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천문지리 지식은 전쟁에서의 작전 계획에 큰 도움을 주었고 병법과 경전 지식은 국가 정책과 전략 수립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순한 군사 고문이나 정치가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설계한 지혜로운 전략가로 평가받습니다. 류기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전략, 정책 수립, 리더십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전략, 학문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킨 명나라 역사에서 길이 기억되는 전략가이자 정치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손뗀 전국시대 기원전 4세기경.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전국시대의 뛰어난 군사 전략가 손템입니다. 그는 유명한 손자손무의 후손으로 젊은 시절부터 군사 전략과 병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그는 귀국자에게 배워 전술과 전략을 익히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쌓았습니다. 손태는 단순히 병력을 지휘하는 장수가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를 속이는 전략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위나라와 제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기민한 후퇴 전략과 매복 전술을 활용하여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그의 전략 덕분에 적군은 큰 피해를 입고 손텐의 이름은 전국시대 전역에 걸쳐 명성을 떨쳤습니다. 특히 손텐은 전쟁에서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지략과 심리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적군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력과 식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필요할 때는 기민하게 후퇴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력은 당시 전투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손텐의 지략은 단순히 그 시대에 머물지 않고 후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남긴 손텐 36개 산시록에는 후대에 전해져 병법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군사 전략과 리더십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전쟁의 흐름을 읽고 적을 제압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손태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전략과 지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통찰, 그리고 군사적 재능으로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으며 역사 속에서 전략과 지략의 상징적 인물로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1. 강자사 1156, 1017 BC, 주나라.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주나라 시기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 강자사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가나 장수가 아니라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 평가받으며 후대의 길이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강자사는 주나라의 6왕을 섬기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자사는 주나라 말기부터 역량을 발휘하여 국정을 안정시키고 후에 제나라를 세우는 데 핵심적인 조언자이자 전략가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공로와 지혜를 인정받아 태사탈시라는 높은 관직에 임명되었으며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면에서 당대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병력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전략과 정책을 설계하며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강자사는 후세에 무성무성으로 칭송되며 군사 전략과 정치적 통찰력에서 최고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의 전략과 지략은 단순히 전술적인 승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를 세우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제갈량과 같은 후대의 위대한 전략가들도 뛰어넘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또한 강자사는 단순히 군사와 정치에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백성들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지도자였으며
그의 통치 철학과 전략적 판단은 오늘날에도 리더십과 전략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의 삶은 탁월한 지략과 국가를 위한 헌신,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자사의 업적과 영향력은 중국 역사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그의 이름은 중국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전략가와 역사 연구자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전략적 통찰력은 오늘날에도 전략과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